자, 이제 시장 시그널과 기업 가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나와주셨고요. 주식회사 광장의 황태규 부장,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조합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내용을 정리한 걸 또 들어봐야 되니까요. 김유정 아나운서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네, 첫 번째 시그널은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오늘의 원전 섹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튀르키예와 함께 원전 관련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40조 원 규모로 알려진 신업 2원전에 대한 프로젝트 참여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한국전력 역시 최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우진, 한전기술, 우리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에게도 강한 수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 또 나왔는데요.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117조 원 규모의 대형 원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 8기를 건설한다라는 계획으로 이 소식에 간밤 미국에서도 우라늄 업체 카메코와 브룩필드 같은 기업들이 함께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이젠 미국 원전이 사실상 재가동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전력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전력 상황으로 인해서 SMR 관련 종목들은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미국과 튀르키예에서의 강한 원전 수요로 인해서 글로벌 투자 확대에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오늘 국내 원전 관련 종목들이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에서는 원전이 장기적인 성장 사이클에 돌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전 섹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걸까요? 관련 종목들 지금 바로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부활의 신호탄. 이게 제목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전이 그동안 조금 이슈들은 많았는데 주가가 조금 이렇게 슬로우하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면이 없다 보니까 오늘 이제 다시 움직이면은 부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황태희 부장이 보시는 원전 이슈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글쎄 저는 이제 원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도 많은 소식을 좀 접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AI에 관련해서 이제 구글에 대한 제미나이 그리고 챗 GPT에 대한 부분과 이에 대한 뭐 버블이 생성이 됐다 뭐 이런 논란들이 최근에 좀 있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블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시작 단계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며칠 전에는 이제 오픈 AI를 타겟으로 해서 버블이 형성됐다. 무슨 이러한 가격적인 관점에서도 너무나 고평가된 상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에 따라서 결국 상생하는 결과 제미나이가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상대방 경쟁자가 아니고 동반자에 대한 역할로 결국 둘 다 상생해서 갈 것이다라는 것은 버블에 대해서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주가 전반적으로 있어서도 증시 전반적으로 있어서도 버블에 대한 그런 논란 그리고 고점에 대한 논란이 나올 시점은 아니라고 봐요. 이에 맞춰서 결국 이런 전력기기 쪽으로도 전력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전 쪽으로도 매개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의 주가에 대한 조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고 파동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대시세 1차 파동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미 원전에 대한 재가동 그리고 규제 완화 그리고 유럽항으로 있어서 체코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SMR 본격화로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속도가 붙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정부에 대해서 초혁신 경제 3차 프로젝트 SMR이 이제 포함이 좀 되어 있죠. 그리고 정부의 수출 지원으로 해서 증시 전반적으로 테마가 다시 형성이 되면서 부각이 되는 시점도 오늘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그 웨스팅하우스와 관련해서 이제 조인트 벤처 설립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그리고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이 본격화되는 것은 맞는데 이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있겠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분들도 좀 많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그 리스크에 대한 분석보다는 결국 돌고 돌아서 목적지는 수익을 내기 위한 매출을 내기 위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리스크를 잠재시킬 수 있는 것들은 확장성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형 SMR로 이제 시기적인 문제, 이제 건설에 대한 그 준공하는 문제 때문에
소형 SMR로 시작돼서 대형 원전까지 확장되는 모습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에 대한 이제 수요에 대한 감당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117억 원을 이제 투입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117조 원. 예, 맞습니다. 117조 원입니다. 제가 좀 실수했네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1기가당 이제 1,100메가와트를 생산하게 돼서 이제 8기를 뭐 건설을 한다, 뭐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건설 기간이 좀 짧고 비용이 좀 저렴한 소형 원전 이쪽으로 해서 SMR을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했다가 대형 원전 쪽으로 확장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결국 메가 트렌드 AI 시대에 필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좀 맞춰서 원전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고 여전히 관심을 둬야 되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필수적인 업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상식적인 거겠죠. 상식적인 거고. 전력 문제는 뭐 지금도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그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시설들이 전력을 계속 소비하고 거기에 또 뭐 필수적으로 또 냉각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이제 써야 되니까 전력 설비를 얼마 전에 약간 그 오픈 AI, 챗 GPT나 그러니까 클라우드 업체 이게 뭐죠? 한번 셧다운이 된 적이 있어서 잠깐 네, 멈춘 적이 맞습니다. 있죠. 네. 만약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겁니다만 전기와 이제 인터넷이 끊기면은 우리는 이제 도끼 들고 다녀야 되는 수렵 생활을 석기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 정도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전력 문제는 계속 이슈인 것 같은데 인성이 그래서 황태희 부장이 보시는 전력에 관련된 에너지 뭐 오늘은 원전 이슈이긴 합니다만 매수? 저는 적극 매수라고 적극 말씀 매수?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저는 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이제 뭐 두산 에너 이제 SMR과 대형 원전을 동시에 이제 관심이 좀 있다면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실적적으로 SMR 쪽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BHI 이렇게 두 종목만 편입을 하셔도 원전 쪽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어찌됐건 지금 이슈몰이가 됐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전력을 계속 얘기하는데 한전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한전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네, 자, 인성익 고문이 한전을 해주실 건 아니지만 자 어떻게 했어요? 저도 한전 좋아하는데요. 네. 뭐 한전이 워낙 그 이제 과거 종목으로 묻혀 있다 보니까 그걸 아직 탈피하는 거를 일반 투자자들이 좀 쉽지 않은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한전 실적은 좋게 나오는데 워낙 적자 기업이잖아요. 거의 뭐 국가 기업이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그냥 정신이 이제 마인드가 바뀌면은 아마 한전도 삼성전자처럼 가장 안전한 주식으로 그렇죠. 어느 순간에 생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주가라는 게 인기 투표하고 또 비슷하잖아요. 예. 대중과 그다음에 이제 투자 주체들이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인데 하여튼 지금은 한전 얘기를 많이 안 한다. 네, 그래서 원전은 사실 직접적으로는 한국전력인데 예. 그죠? 네. 하여튼 그거 보면은 그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원전이 이제 촉발된 거는 이슈로 촉발된 거는 이제 튀르키예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원자력 MOU를 이제 했다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라는 건데 글쎄 과거에 보면 그 MOU라는 게 크게 의미 없을 때도 있었어요. 과거 몇몇 정권에서는 그냥 해외에 나가 순방해갖고 어떤 실적을 쌓기 위해서 MOU 체결을 엄청나게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갔다 와서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그냥 양해 각서 정도로 끝났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양해 각서가 실제적으로 MOU 실제적으로 이게 뭐 법적 체결까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MOU도 귀한 게 MOU보다도 낮은 그 팩트 시트라는 게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 들어본 언어이긴 한데 용어이긴 한데 진짜 MOU보다 MOU를 못 하니까 MOU조차도 못 하니까 이제 팩트 시트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향후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얻어먹을 게 상당히 많거든요. 원전도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받을 건 상당히 지분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뭐 지금 트리케뿐만이 아니고 미국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나서 그 전력 부족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행하려는 그 800억 달러의 그 자금 그걸 이제 원자력 대형 소형이 SMR이 아니라 이제 대형 원전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우리가 얻을 게 있느냐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은 원전에 상당히 호의적이고 나쁠 이유가 없다. 반도체만큼 향후에 가능성이 있고 좋을 것이다. 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최근에 움직임 보면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원전 같은 관련주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한국전력 얘기하셨고 현대건설, 뭐 두산 엘러빌리티,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 얘기하는데 어떤 종목들은 신고가도 치고 어떤 종목들은 이제 두산엘비 같은 것들은 이제 먼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가 오늘 하루 좀 올라간다 여러 얘기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 여러 가지 봤을 때 글쎄 원전이 좋은 건 아는데 계속적으로 지속 장의 중심에 쓰면서 가져갈 것 있겠느냐라는 쪽에서는 조금 좀 회의적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장이 엄청나게 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내일은 또 어디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올랐을 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갖고 있던 걸 좀 축소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한전, 현대건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BH나 우진 이런 것들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아요. 실적도 좋게 나오고 다 좋은데 일단은 그런 쪽에서 좋다고 계속적으로 그쪽에서 종목을 계속 확대시키거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퍼센티지 올린다 이런 거보다는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비중을 좀 줄였다가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올렸다 이런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쪽 섹터는 좀 오늘 가격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좀 현재로서는 쉬고 관망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태기 부장하고는 극명하게 전략이 좀 나눠졌습니다. 황태기 부장은 약간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 인성이 고문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갸우뚱 하시면서 관망,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눠졌는데 취사 선택. 시청하시는 분들은 선택적으로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시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어떤 내용이죠? 네, 두 번째 시그널 바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시장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석유화학 업종의 반등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롯데케미칼 역시 반등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LG화학, 대한유화, 금호석화까지 함께 상승하면서 업종 전반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석유화학 업계 첫 구조조정이 공식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충남 대전에 있는 NCC 설비를 통합하면서 공급을 줄이고 가격을 인상시키면서 시장은 업계 전반적으로 업황이 반등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와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중국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설비를 늘려가면서 이 가격이 인하되자 모두 적작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젠 본격적으로 업황과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함께 들어와 있고요. 다음으로 오늘 국회에서는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 특별법이 법사위 심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구조조정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혼자 막대한 비용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함께 책임을 나눠지고 세금 혜택과 금융 지원까지 함께 제공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정책적인 기대감까지 함께 들어오자 오늘의 주가 상승은 더욱더 큰 폭으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여러 증권사들 역시 롯데케미칼에 대해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고 있는데요. 적자 규모가 축소되고 재무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상승하고 있는 석유화학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하락을 빠르게 딛고 일어선 종목인데요. 바로 게임주 NC소프트입니다. 화려한 복귀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아이온2의 출시 당일에는 주가가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반응 자체가 미적지근했는데요. 하지만 출시 며칠 뒤 발표된 지표는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이 구글과 애플 매출에서 탑 10을 기록했고요. 실제 매출과 트래픽을 체크했을 때 흥행 기준 대비해서 높게 상회하는 모습까지 확인됐습니다. 특히나 지급 수수료율 급감이 굉장히 큰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에 대한 수수료가 굉장히 큰 부담이었는데 신규 게임인 아이온2뿐만 아니라 기존의 리니지 게임 같은 경우에도 자체 결제율이 늘어나면서 실적은 크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NC소프트 화려한 복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종목에 대한 전략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석유화학 업종 중에 롯데케미칼과 그다음에 게임 업종 내에서 NC소프트. 자, 롯데케미칼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죠. 이 석유화학 업종 자체가 뭐 무분별한 난립, 그다음에 공급 과잉, 뭐 거기에 이제 수요 둔화가 겹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강력한 구조조정 중인 건 지금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롯데케미칼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뭐 일전에도 뭐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좀 있었는데 뭐 같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업종 전반적으로 있어서 변화가 좀 되고 있는 시점이죠. 구조조정에 대한 본격화 그리고 비효율 설비 감축으로 있어서 정부가 주도해서 석화를 리셋한다. 석화 리셋. 그러니까 업종 전반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뭐 롯데케미칼을 포함한 대부분의 화학 업종 같은 경우가 바닥 다지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상패 빼고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악재는 주가의 반영이 이미 선반영돼서 다 내려왔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당사에 이제 인도네시아 라인 초대형 석화단지죠. 상업화가 이제 가동이 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으로 해서 동남아 수요를 직접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게 되고 더불어서 이제 고압 수소 출하센터 가동으로 수소 밸류체인 가시화 단계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는 실적적인 부분은 이미 악재로서 선반영을 한 부분이 있고 결국 개선되는 부분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석화단지 상업 가동으로 있어서 에틸렌 같은 경우가 이제 연간 100만 톤에 대한 양산 그리고 대산 NCC에 대한 통합 그리고 감산에 대한 확정 시에 손익 체력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소 물류 인프라 가동으로 있어서 신사업을 시작을 한다면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자 지속에서 개선되는 부분을 확인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더 이상 나올 악재보다는 이미 악재는 선반영되었고 기지개를 펴고 긴 터널을 지나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 조정이 좀 나온다면 모아가기 측면에서 진입을 하신다면 잃지 않는 투자 정도는 될 수 있겠고 이제 업황에 대한 그런 개선이 조금 더 확실시 되어진다면 주가에 대한 모습들도 조금 더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조정 시 분할 매수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주가가 바닥 구간을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그 바텀 구간을 찍어주고 돌파가 좀 나왔을 때는 좀 큰 상승세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언뜻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대마불사 이렇게 되네요. 사실 이게 기초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하죠. 근데 뭐 업황이 부진돼서 뭐 어쩔 수 없이 좀 휘청거리면은 또 구제금융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고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살려는 주는데 방만경영이나 회사 내부에서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은 다 그냥 흐지부지 막 이렇게 돼서 또 살려놓고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근데 롯데케미칼은 일단은 매수 전략. 네네. 네. 알겠습니다. 대마불사. NC소프트 여기도 지금 좀 주물주물 뭐 살아나는데 아이온2 실마감이 있다가 다시 또 오늘 아침에 보도들은 여기저기서 흥미로운데 뭐 이런 건가요?
뭐죠? 게임 내용에 대한 얘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결제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지금 게임주가 시장의 중심은 절대로 아닙니다. 거래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없고 실적이 완전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좀 어중간한데 게임주의 그 재료 중에서 약간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최근 나오는 그 애플 통한 결제가 아니라 자체 시스템에 관한 결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기존에 한 30%였는데 이걸 17%까지 다운시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회사의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겠다. 이런 쪽에서 오늘 NC소프트가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 거기에 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뭐 한한령, 한일령 뭐 얘기 나오면서 어차피 우리가 관광 쪽에서 수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항상 나오는 것도 이제 게임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받는 뭐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엔터테인먼트 방송이나 어떤 그 이제 드라마 시청 여러 가지에서 풀리고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이런 쪽에 수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이고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는 실적이 올해는 흑자로 아마 전환되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 계속 적자였고 적자가 좀 축소되는 부분이었는데 올해 흑자로 돌아서고 내년엔 적극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어떤 리포트에서는 이제 목표가를 현재가 대비해서 거의 한 30% 올라가 28만 원까지 목표가를 얘기하고 있는 쪽에서 네. 상당히 한번 눈여겨볼 만하지 않나. 그리고 오늘까지 지금 4일째 지금 상승이거든요. 근데 거래가 크게 늘지는 않는데 이 회사가 과거에 가격이 100만 원이 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직전이었죠. 네네네. 100만 원이 넘었다가 지금 20만 원대까지 완전 바닥으로 좀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바닥에서 터닝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 실적을 뒷받침하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가 좀 나아지고 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거기에 트래픽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회사는 바닥을 거의 찍고 있다. 근데 다만 게임 업종 자체가 지금 아주 이슈화되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내 거래가 좀 집중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종목 같아서는 지금 4일째 상승하고 있는데 거래가 크게 늘지 않으면서 바닥권을 찍어가는 모습. 그래서 거래가 만약에 터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쪽에서는 현재 가격대는 기대감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좀 쉽지 않겠지만은 거래량 때문에 조정하는 측면, 장중에 조정받는 측면에서는 매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분할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취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9%대 올랐다가 지금 5%대 조금 밀렸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분할 매수 가능한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NC소프트는 결제 대행 수수료를 또 줄이는 뭐 이슈인 것 같은데 본업에 대한 이슈가 아니었군요. 네. 하여튼 조정시 매수? 네, 이렇게 조정시 매수. 전략 주셨네요. 자, 마지막 시그널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정리해 주시죠. 네, 마지막 시그널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이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 이슈는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에 있습니다. 동아 ST가 SK바이오팜이 직접 개발한 뇌전증 신약이죠. 이 엑스코프리의 국내 판매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그동안 이 약은 미국에서만 허가되어서 판매가 되어 왔었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이더라도 난치성 국내 뇌전증 환자들은 처방받기가 어려웠고요. 미국까지 직접 가서 처방받아 왔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젠 한국에서도 바로 쓸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매출 상향 기대감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만이 호재일까요? 다른 약들과 비교했을 때요. 완전 발작을 소실할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크게 높았습니다. 약 5배까지 높다라고 시장은 평가하면서 굉장히 매출까지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이 뇌전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원가 비율도 3%대로 굉장히 낮아서 팔면 팔수록 이익이 남을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재미있는 건 최근 수급 상황인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일까지 14거래일 연속 하루도 쉬지 않고 SK바이오팜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과연 꺾이지 않을 성장을 예측하고 있는 걸까요?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이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타가 오늘 2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의 대표 주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AI 모델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보통 AI 같은 경우에는 용량도 크고 전략도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로봇이나 컴퓨터 그리고 핸드폰 안에서는 쉽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전력과 용량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오늘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2500의 기술을 공급한다라고 밝히자 오늘 주가는 크게 반응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대표 기업이죠. 텔레티스와도 함께 기술을 협력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점차 중요해지는 AI 시대에 그 AI를 다이어트하게 만들어주는 노타라는 기업. 과연 앞으로 어떤 전망이 필요할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SK바이오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뭐 잘 몰라서 어떤 뭐 뇌전증 치료제 얘기는 맨날 들었던 것 같은데 무슨 근거가 있는 좀 내용인가? 네, 일단은 좀 업종과 그리고 실적과 그리고 수급에 대한 이런 조합이 너무나 좀 표현을 좀 강하게 한다면 완벽한 조합이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지금 선두주자 있었던 반도체 업종이죠. 그럼 반도체 업종에서 바이오 업종으로 이제 한 수급이 이제 교체된 지가 2주 정도 이제 된 걸로 이제 보이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바이오로 업종으로 바톤 터치했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 SK 바이오팜의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이 1,900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판매 호조죠. 세노바메이트 그리고 12월에 AES 학회에서 레이브 브레이크 포함해서 신규 데이터를 좀 강화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으로 모멘텀까지도 형성되어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급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에 대한 연속적인 순매수가 좀 있었고 그래서 업종에 대한 변화 그리고 수급에 대한 변화 그리고 매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가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로파르마하고 AI 간질 관리 합작 법인을 이제 내세웠죠. 만들고 이에 대해서 약물 플러스 디지털 통합 치료 영역으로 현재 사업을 확대 중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양 분야 쪽에서는 TPD 그리고 RPT 이쪽으로 파이프라인이 중장기적으로 모멘텀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요. 물론 리스크는 좀 있습니다. FDA 간송상 경고 라벨 쪽으로 업데이트가 좀 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담이 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미국 페이어 가격 리베이트에 대한 압박이 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에 대한 우리가 규제적인 면 그리고 승인에 대한 부분이 또 리스크는 좀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호전적인 부분들이 더 강력하게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급등을 좀 해서 오늘도 또 급등을 좀 하고는 있지만 조정이 좀 들어온다면 분할로 이제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일단 주가가 좀 조정을 했을 때 분할로 매수를 해서 보유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면 안 되고. 오늘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좀 내려왔을 때 매수하길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영역에 두시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기업은 노타입니다. 신규 상장 기업이죠. 근데 오늘 특징주 기사들 아직도 기자분들이 이렇게 쓰시네요. 자극적으로 쭉쭉 뽑아냅니다.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AI 최적화 기술 공급, 온디바이스 AI 기술 공급, 불기둥 20% 상승, 혹하게 만들죠. 네. 엑시노스 2500이 많이 쓰이나요? 내용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네. 이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연결됐다, AI다, 경량화 기술을 갖고 있다, 신규 등록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AI 그 어플리케이션 최신 어플리케이션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실적은 계속 적자거든요. 상장 전부터 적자였고 계속 네. 적자 지속인데. 올해도 이 적자를 글쎄요. 올해 11월 3일 날 상장이 됐어요. 이것도 기술 특례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데
지금 올해 그러니까 11월 달에 신규 상장된 게 11종목이에요. 코스피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그 ETF 관련해 갖고는 빼고 실제 종목이 있는데 이 회사가 9,100원에 상장이 됐어요. 액면가가 100원이에요. 상장하자마자 4배가 올랐고 55,000원까지 9,100원 상장해서 55,000원까지 갔다 조금 조정받았다가 어제 오늘 다시 오르는데 최근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않거든요. 한 2배, 3배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게 4배, 5배 올라갔다. 글쎄 좀 무리 아닌가라는 생각을 언뜻 할 수밖에 없는데 내용은 좋단 말이에요. 뭐 삼성전자하고 연결돼 있고. 근데 이게 대주 지분이 이것저것 합쳐갖고 50%가 넘어요. 조금 넘고. 근데 신규 상장됐으니까 뭐 보호예수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동 주식수가 기껏해야 20 내지 30% 정도 된다고 했을 때 2,100만 주가 상장이 됐어요. 한 500만 주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특징적인 거 첫날 개인이 집중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된 모습이 없지 않아 있다. 개인이 매수하는 개인은 거의 다 팔고 이제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매수를 하는데 거꾸로 첫날 개인이 210만 주 매수 영역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집중적인 매수가 있지 않았나 그렇다면은 현재로서는 시장이 뭐 그렇게 갈 만한 종목도 없고 섹터도 없고 중심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종목이 꺾일 것 같진 않다. 지금 무리수는 두고 있는데 꺾일 것 같진 않다. 실적 대비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다. 이 회사 시총이 지금 신규 상장률이 8천억이 넘어요. 좀 1조 갈 거예요. 그렇게까지 갈 수 있어? 이런 종목 조심할 거. 올라가긴 그러니까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어요. 계속 집중하고 보셔야 되는데 어느 한날 추락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어느 정도 추락할 수 있다. 왜냐하면 5배 이상 올랐는데 뭐 며칠 좀 빠진다고 하한가 친다고 크게 문제될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는 좀 조심하자. 비중을 좀 축소하자. 안 오를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계속 타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매수가 이제 집중이 되면서 움직일 것 같은데 올라갈 때마다 갖고 계셨다는 비중은 축소하고 사는 거는 최단기 트레이딩으로 접해야 되는 게 이 종목의 특징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변동이 커질 수 있음을 유념하셔라. 액면가 100원인데 액면가 5,000원 환산하면 주당 250만 원짜리 주식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걸맞는 이익은 아직 안 나고 있다. 이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다만 자본금이 21억이니까 좀 낮은 수준이라서 스토리가 뻔하네요. 여기도 유상, 무상 또 좀 있으면은 유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증자를 붙이지 않을까? 매번 그렇게 스토리들이 다 짜여왔잖아요. 네.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노타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인성익 고문의 말씀대로 비중 축소 오늘 20% 오르는데 외국계 창구로는 매도가 흘러나온다. 그들도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싼가? 싸진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맞죠? 비중 축소 전략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이 수고해 주셨고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과 주식회사 광장의 황태규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